통장 확인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잘못 보낸 것 같아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3일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선의로 도와줬는데 왜 내 계좌가 막힐까요?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을 확인했는데 내가 보낸 적 없는 돈이 들어와 있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가 잘못 보냈나 보다. 그냥 다시 보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계좌 전체가 몇 달 동안 묶이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돈을 먼저 보내고 그 이후 신고 절차를 이용해 계좌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공식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그리고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건 그냥 착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말이 딱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난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는데 본인 기억에 없는 3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죄송한데 다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계좌가 막혔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거래가 사기 연관 거래로 확인돼 계좌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분은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와준 입장이었는데 결과는 계좌 정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다시 송금하는 행동. 가장 많은 분들이 이 행동부터 합니다. 잘못 보낸 것 같으니 그냥 다시 보내주자. 하지만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사기 수법에 실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은 먼저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척 연락해서 잘못 보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돈을 다시 보내는 순간 당신 계좌는 자금 세탁 흐름에 한 번이라도 연결된 계좌가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 거래에 참여한 계좌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의로 보냈는데도 계좌가 막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좌가 한 번 막히면 푸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급여도 못 받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연금도 못 받습니다. 생활 전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르는 돈은 내가 처리하면 안 됩니다. 돌려주는 것도 은행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은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5천 원, 1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을 보내고 반응을 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는 순간 그 계좌는 반응하는 계좌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으로 시도합니다. 두 번째, 보낸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행동. 돈을 보낸 사람이 문자나 전화로 계속 연락해 올 때가 있습니다. 급해서 그런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신고하면 복잡해져요. 이때 개인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 자체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하거나 공모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문자나 통화로 계좌번호를 주고받거나 송금 요청을 받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분입니다.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실수로 보냈어요. 급한 돈이라 지금 바로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은 착한 마음에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계좌가 사기 연루 계좌로 신고됐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보낸 사람은 이미 연락이 안 되고 그 50만 원은 다른 사기 피해금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몇 달 동안 경찰 조사받고 계좌 풀리기까지 반년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대화는 단 한마디뿐입니다. 은행에 문의하겠습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며칠 두고 지켜보다가 잊어버리는 행동.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하십니다. 괜히 건드리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놔두자.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낸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은행에서 이상 거래로 인식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왜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돈을 이미 쓴 경우는 더 복잡해집니다. 본인 돈인 줄 알고 썼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냈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썼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카드값 내고 한 달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고송금 반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공식 절차로 넘기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단계, 돈은 그대로 둡니다. 절대 쓰지 않고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둡니다. 2단계, 은행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합니다. 해당 계좌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모르는 입금이 확인됐다고 알립니다. 은행마다 번호가 다르니까 통장에 적힌 은행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3단계, 은행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필요하면 은행이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전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신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공식 상담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만약 전화로 계좌 확인해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답하지 마세요. 끊고 나서 은행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은 은행 직원인 척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내가 처리하지 않는다. 연락이 왔다. 은행부터 연락한다. 돌려줘야 할 것 같다. 은행 절차로만 진행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내 계좌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괜히 착한 사람 되려다가 몇 달 동안 계좌 못 쓰는 일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금융생활에 도움되는 제품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60대 이후 금융결정 기준, 이 채널에서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또 만나요.